지금 우리나라에선 그 어느 때보다 영어 교육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선 이미 영어 몰입 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국어에 유난히 자존심이 강하다는 프랑스조차도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 속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을 배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학원가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교육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명 영어 뇌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뇌의 영역이 있다는 주장. 과연 영어 뇌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 몰입 교육이 한창입니다. 우리말 하나 없이 진행되는 과학 수업. 아이들은 과연 이 낯선 이방인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영어 실력 향상이 됐고 정말 재밌어요. 언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언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어릴 때 영어를 배우게 되면 마치 모국어를 구사하듯이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일찍부터 이중 언어를 습득한 사람인 경우 영어에 대한 뇌의 활동 상태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전하는 영어의 과학,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국 현지인들도 어려워하는 영어 문제도 단숨에 풀어낼 만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인들도 알아주는 영어 교육 전문가 데이비드 김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 영어 잘하기로 치자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학생들인데요. 그래도 영어를 배우는데 힘든 점이 많다는군요. That you find most difficult in learning English? You know, our class was about, we had a passage, we read stuff about the passage, we tried to find things in the passage and analyze the plot structure. Now that might help for, I don't know, a reading class, but honestly, we're trying to teach English, not analyze the book, so I think that's a pretty big problem. What America is to have great writing and speaking skills, because a lot of tests do require knowledge about Western life. So those aspects of English are what I consider the hard parts of studying English. Right, you don't need to use it, right? And you have to have opportunities to practice and use. Right, I was talking to the students, in the class. Maybe around 75% of the time is spent just on grammar and vocabulary memorization. Maybe 25% of the time is spent on actual speaking and listening. If you don't have an opportunity to talk to someone, converse with someone, then a lot of those skills they go away. 작년 한 토익 시험의 전체 응시자는 400만 명. 그중 한국인과 일본인 응시자는 200만 명. 해마다 최상위 득점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가 단연 한국과 일본입니다. 영국문화원, 캠브리지 대학 등이 주관하는 영어 인증시험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해 영어 회화 수준이 꼴찌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서점가에는 영어 회화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영어 뇌를 만들라는 주문서가 인기입니다. 영어 학습을 담당하는 뇌가 있는데 그것을 발달시키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과연 모국어를 하는 뇌, 영어를 하는 뇌가 따로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신경과학 책 그런 교과서를 보게 되면 운동을 담당하는 뇌도 있고요. 눈으로 무엇을 보면 인식하는, 시각 인식하는 뇌도 있고 청각 자극을 처리하는 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언어의 문법을 다루는 뇌가 있고요. 언어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뇌가 있고요. 또 사전을 저장하고 있는 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다른 기능처럼 언어 기능만을 담당하는 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언어 영역은 우리의 좌뇌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귀 바로 위쪽과 주변부에 자리하는데 청각 영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경우
먼저 좌방구의 뇌 축두 피질에서 음절이나 음운으로 이것이 단어인지 단어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각회와 도정엽에서 단어의 의미가 활성화되고 공상 속을 거쳐 언어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브로커 영역에 전해져 말을 하게 됩니다. 귀의 고막을 통해 들어온 소리는 정기적인 신호로 각각의 분절음을 분류해서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역시 도정엽, 언어를 이해하는 공상 속을 거쳐 브로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언어학습은 초기에는 해마라는 일반 기억 담당 뇌에서 일어나지만 언어가 능숙해지면 이곳 반응은 줄어들고 말하기 능력 영역인 브로커에서 언어학습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 기억이 언어 전문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이고 그 외국어 환경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됐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국어를 담당하는 뇌나 한국어를 담당하는 뇌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처럼 미국에 한 유학을 6, 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면 제법 영어 말들을 알아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어 들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영어를 말을 하거나 듣게 되면 왼쪽 뇌 활동량도 많아지고 오른쪽 뇌 활동량도 제가 모국어할 때보다 월등히 많아요. 이 같은 결과는 이중 언어 처리의 뇌신경망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습득해 모국어처럼 유창한 경우 언어 처리 영역이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8살 때부터 3년 정도 미국 생활, 지금은 외고에 다니고 있는 윤현수 학생. 대학에 들어와 영어를 본격적으로 학습, 의사소통이 가능한 김태훈 씨. 실험은 언어에 따라 활발한 뇌 부위를 알아보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장치 fMRI를 이용합니다. fMRI는 문법과 문장, 단어, 액센트 등 언어와 뇌의 다양한 연구에 쓰이는데요. 한국어에 따른 반응 부위를 확인한 다음 영어 단어 또는 문장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줍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사람 모두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활동 부위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초기에 이중언어를 습득한 사람, 후기에 이중언어를 습득한 사람 두 사람 다 모두 전두엽에서 브로카스 영역이라는 운동언어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났고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후기에 언어 습득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넓은 광범위한 부위의 전두엽에서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초기 영어 습득자의 경우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추론이 아니라 저장된 영어 단어를 바로 끌어냈기 때문이죠. 후기 영어 습득자는 뇌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추론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뇌의 활동 상태로 영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든 미국에서 배웠든 얼마나 더 잘하느냐가 결국은 뇌의 그 활동하는 뇌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 배우고 또 영어를 원래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크면 더 빨리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예. 반드시 어릴 때 학습을 시작했다고 모국어와 영어를 처리하는 뇌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영어를 시작한 나이가 아닌 능숙도에 따라서 언어 처리 영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한 학습의 결정적 시기, 그 시점에 대한 실험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습 방법과 과정에 따른 뇌 연구가 이어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죠. Scientists, they say, the easiest time to acquire language is between around 5 years old and 10 years old. That's when your brain is still forming. It's the most malleable and flexible in acquiring new language. And kids are able to just interact with other students and be able to pick those things up very quickly. And so, there is that critical age time when, acquiring language is easiest. But, it doesn't matter. It's never too early to start.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s long as you have that desire and that confidence to do so, you can always pick up a new language.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되면 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은 그 변화를 더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방법은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외국어 배움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뇌를 척도로 삼아서 좋은 학습법,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척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